일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정당한 일의 대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거든요. 그거조차 요구를 못 하시고 못 받으신다는 거는 좀, 글쎄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니까 안 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단지 이거를 고인이구나. 이렇게만은 좀 볼 수 없는, 이게 조금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약간 이런 거를 호구라고도 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유행어로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배려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고 또 오늘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헌신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격려금도 주시고 후원금도 주시고 성금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금 인사가 길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제 말하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호랑이들이 도처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사님들 이거 10,000원인 거 맞잖아요. 이게 10,000원이에요. 어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뽀뽀는요?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그걸 들어줘갖고 말썽이 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99.9% 떼맥혔어요. 그럼 받은 게 0.1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갖고 한 3일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돈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어머, 3일 만에? 제가 다 잊어버렸죠. 못 받은 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힘들고 말고가 없어. 그래서 빨리 잊어버려야 돼. 한 번에 몇 억씩 날아간 적도 있으니까. 한 번에? 되게 액수가 클수록 못 받아요. 3,000원, 2만 원 이런 건 꼭 받아. 3,000원. 갚지 말라고 그래도 갖다 줘. 그런데 액수가 이게 뭐 몇 천만 원, 억대가 되면요 거의 안 갚습니다. 이게 더 놀랍다. 지금 제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그럼 그런데도 안 갚어. 어머. 아니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빌려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해서라도 남에게 빌려서라도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두야. 움직여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거죠.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일거리가 급감을 해.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번번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자꾸 뜯기는 거예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 너무 속상하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엄연 선생님 스스로도 이게 조금 내가 좀 병인 것 같다라고까지 하셨거든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느닷없이 항상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화가 난다든지 이렇게 쓰라리니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 믿어. 이 사람은 갚겠지. 이 사람은 이제 예외지. 한 10년도 넘었어. 돈을 빌려간 지가. 액수가 커요. 지금까지 난 돈 달래 소리 안 했어. 아니, 왜요? 왜요? 왜? 그 사람이 안 주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고 있으니까 달라고.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얘기해봤어요. 아, 내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 예.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한다.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얼마만 보내라. 보내던가요? 안 보내지. 아니 근데 아까 사업으로 대박 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래. 내가 그거를 귀찮게 하려면 매일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방법은 많잖아요. 예? 그러고 싶진 않아.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내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고 허위 씨 너무 잘 살고 있으면 화나지 않으세요? 그거 화냈으면 벌써 죽었지.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뭐 일할 때의 보수는 다 받으시죠? 예, 그럼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해요? 일을 하고. 예. 행사는. 근데 또 그런 게 사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사정을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가서 공연했어. 예. 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가시면 보내드릴게요. 예. 거의 안 줘. 그러면 그냥 오늘은 위문 공연했다. 우리가 막 군용 트럭을 타고 막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그래도 막 전방에 막 뭐 그렇게 위문 공연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서 좋은 일 한 번 했다. 다음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지. 지금 없을 뿐이지 계속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악하게 되면은 그거를 못 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오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 그게 그때 이제 이용식 씨가 소개한 거야. 네. 가니까 진짜 이게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주먹에. 근데 그러면서 여기 돈이 있는데 지금 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그래 나 무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이따 내가 내려오면 주세요니까 그렇다면서 여기다 고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여기 있어. 있는데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사회를 보는데 이 사람이 저 문 쪽으로 나가는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음 저 출연하실 분은 근데 이 마이크줄이 안 가잖아. 그러다가 이걸 놓고 지금 행사 안 하고 그거 잡으러 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 분 나오시고 뭐 하다가 그 사람이 얼른 가버렸어. 어머. 그런데 고마운 거는 야 나 진짜 감격했어. 이용식 씨가 그걸 갚아주는 거야. 어머. 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 근데 막 내가 이건 내 책임이라 그러면서 정말 좋은 분이야.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행사비로 장작을 받았다. 난 이거 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작이요? 예. 네, 행사. 그건 이제 가짜 뉴스. 들고 오셨다고. 그건 가짜 뉴스.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 공항에서 장작 들고 오는 걸 장작을. 장작이 아니고 예. 네. 팔공산 거기 축제에 갔더니 네. 이렇게 옷당나무라는 게 있어. 아, 나무. 온나무인데 이거 닭 닭백숙 연계백숙 같은 같은 거 할 때 그걸 넣어서 네. 이렇게 하면 감기가 안 걸리고 예. 그냥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런데 거기서 행사장에 갔더니 그거를 이제 주셨는데 행사비를? 몇 가마를 준 거야. 어머. 행사비 대신에요. 예. 그 약이라고. 꽃나무를 갖다가 집에다 두면 괜히 애들 죄송합니다. 옷이나 오르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트렁크에다 차에다 싣고 다니다가 예. 그걸 이제 누가 잘못 알고 아유 저기 어디서 장작을 받아갖고 저렇게 장작을 싣고 다니다가 동료를 주문하. 아, 나무를 받긴 받으셨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돈 대신에 현물로 받으실 때가 있으세요? 많이 받았죠. 뭐뭐 받으셨어요? 옛날에는 어디 가서 저기 행사하고서 포도를 받아갖고 왔어. 포도 행사 가셨구나. 포도 축제하는 데서. 예. 그냥 차로 앉아야. 근데 아파트에다 갖다 놓고 전화 몇 군데 하니까 금방 다 없어져. 아, 또 나눠주시는구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냉장고로 그럼 열 대 사? 그래서 까먹을 순 없잖아. 그래요, 맞아. 그 금방 또. 그거를 만약에 그분들이 팔아갖고 나한테 현찰을 주려고 그러면 그거를 도시로 팔러 댕겨야 되잖아요. 예. 어? 그거 팔러 댕기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봐. 가다가 또 차가 엎어져가지고 다 쏟아져 봐. 어떻게? 그렇다고 대신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대신 그거라도 주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오면 바로 나눠 먹을 수가 있고 바로 선심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그거 주는 게 훨씬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야. 어허. 혹시 생물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생물?
뭐 갈치라든지. 아니 뭐 오징어 이런 거, 몇축 이런 거. 그런 것도 많이 받았죠. 아, 오징어도요? 뭐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뭐든지 가져오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예. 돈이 되는 거잖아. 예.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져와서 나눠주면 고마워하고. 아니 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으셔야 돼. 그렇죠. 행사비인데.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는 또 일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몸만 가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영수입니다. 그러면 작업이 다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야, 이게 일단 예, 그 성격이 급하고 예. 화도 내고 예. 근데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인간관계 그냥 모른 척해서 차라리 좋은 말이나 듣는 게 낫지. 예? 부딪히고 뭘 해봐야 이미 떠나가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돈을 누구 빌려주면서 이런 차용증이나 무슨 이런 각서나 이런 증서나 영수증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꺼주고 뭐 못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래 내가 좋은 마음으로 꺼줬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호의로 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정당한 일의 대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거든요. 그거조차 요구를 못 하시고 못 받으신다는 거는 좀 글쎄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니까 안 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단지 이거를 고인이구나. 이렇게만은 좀 볼 수 없는 이게 조금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약간 이런 거를 호구라고도 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호의.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그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선배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그 돈 빌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구잖아, 호구. 야, 가서 말해봐. 말해봐. 빌려줘. 그거 안 갚아도 돼. 몇 억까지는 괜찮대. 배추 주면 돼, 배추. 참여랑. 네.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네. 이러면 호구잖아요, 호구.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 호의인과 약간 그 호구의 그 차이점, 지금 미묘한 이 차이를 지금 우리 아니, 어떻게 글자는 한 생각해야 되지? 글자만 다른데요. 너무 차이는 달라. 명백해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제로섬이면 호구, 윈윈이면 호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구가 이게 이제 한자어인데요. 호랑이 그 범호에다가 이 구는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입으로 제 발로 들어갈 정도로 쉬운 먹잇감. 네, 그래서 호구라는 거는 좀 이용하기 쉬운 대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뭐 호구라고 대체로 불리는 사람들은 본인은 또 이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막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막 남한테 잘해주거나 남을 도우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마이너스, 상대는 플러스니까 제로섬인 거죠. 네. 아까 대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해서라도 남에게 빌려서라도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체력도 한계가 있고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요. 근데 호의는 어떤 거냐면 이 나의 자원의 한계와 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의 역량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막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는 내가 할 수 없는 선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내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도와줘야 되는 중요한 사람인지 이거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잘 도와주면 호의는 이 도움이 상대도 살리고 또 나는 좀 성취감을 좀 느끼면서 윈윈. 그래서 호의는 윈윈. 네, 호구는 제로섬. 근데 이제 우리 엄영 선생님은 당연히 호인이 되고 싶으셨겠지만 사실 또 어떨 때 보면 이 약간 구별 없이
네, 그냥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좀 약간 냉정하게 보면 선생님 본인한테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조심스럽지만 약간 호구의 위치에 올라가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늘, 이제 다음부터 저런 사람은 상대라면 안 되겠다. 빌려주면 안 되겠다. 어. 그런 생각도 하지 갖고. 어. 근데 이제 다시 그런 사람이 또 오는 수가 있어. 두 번. 그렇죠. 어. 네. 그때는 진짜 제가 없어서 못 갚았는데 이번에는 꼭 갚으니까 그때는 없어서 못 갚은 어머. 그럼 어떻게? 그럼 또 빌려주세요? 예? 지가 이제 진짜 잘못한 걸 알잖아. 지난번에 못 갚았다고 얘기하니까 알고는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도와준 사람이 있어. 받으셨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못 받았. 못 받지. 어머.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꼭 생각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도와주는 게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돈 같은 거는 나의 경제 상황, 주머니 사정은 내가 잘 스스로 돌보고 있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이제 약간 구별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도와달라는 사람을 다 도와주다 보면요.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악영향. 그래서 사실 도움의 진정한 의미는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돈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거에 너무 의지를 하고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수제자님들도 혹시 결과적으로 안 도와주는 게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됐겠네? 뭐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이제 그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빌려주고 나면은 그걸 못 갚는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만 연락을 딱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도 못 만나고 그 연락도 안 되니까 인과관계가 딱 끊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못 빌려준다고 할 걸. 들어보면은 안 빌려준 사람들은 계속 보더라고. 그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빌려주고도 욕 먹고 많이 저도 네. 예, 그렇게 안 당하려고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빚을 졌죠. 보험료를 크게 내셨네요. 예, 제가 그냥 아예 빚을 져버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호구의 위치에 스스로 좀 본인을 놓는 그런 거를 좀 자처하시는 면이 있다고도 저는 좀 봐요. 약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퍼지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생님을 이용해요. 제가 아까 이용식 선생님이 갔으면 아마 돈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안 준 거는 약간 업계에 혹시나 소문이 나 있는 거죠. 어려워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괜찮으셔. 그래서 이게 악의적으로 약간 조금 이용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거든요. 그거는.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이런 적도 있어요. 내가 그때 액수가 많았는데 이걸 빌려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이혼하는 그 과정. 쪽의 가족이었어. 네네. 헤어지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액을 와서 좀 빌려달라고. 봐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한 10명쯤 되는 친구들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랬더니 9명이 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 사람하고는 이제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이 되고 이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남는데 근데 물어보고 90%가 빌려주지 말라는데 그 사람 믿고 빌려줬어요.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결국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사기에 걸린 거예요, 사기에. 이거는 어려워서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그냥 사기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사기라는 거를 내가 이제 아니까
신고를 했지. 네. 그래서 거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시네. 가면 안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조언까지 받았는데 그걸 안 듣고 빌려주니까 이게 확실히 병이구나. 네.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도움을 청하면 선생님은 좀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그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시네요. 저걸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큰일 났네. 막, 그게 계속 그걸 해결 안 하면 막 내가 걱정이 돼. 네. 불쌍하세요? 누가 이렇게 막 좀 사정이 어렵다고 사정을 하면 하면 막 걱정이 돼,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떡하지? 저걸, 네. 지금 저거 위기만 남기면 이제 괜찮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딴 데서 돈을 빌려다가라도 빌려준단 말이야. 그 어떤 후배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어요. 네? 네. 근데 그 후배도 참 착한 후배 여자인데 선배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근데 야,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머. 그래서 빨리 가서 코미디 협회에서 왔다 그러고 어디든지 가서 입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처리하는 적도 있고 또 되게 우리 선배님들이 돌아가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장례비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우리가 회비를 월 5,000원으로 돼 있어요. 네. 사실 대한민국 코미디언들이 아니 5,000원이 뭐야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5,000원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제 일거리가 줄어들고 거래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미디언이 이제 1,000여 명 가까운데 월 5,000원의 그 회비를 안 걷어요. 걷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니 내가 멘트를 한 번 더 때려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재능 기부로 때우는 거예요. 사비가 아니고 내가 재능을 기부했다. 재능 기부 많이 하잖아요.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는 그래도 재능 기부를 하면 돈이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신 그런 부모님. 네. 네, 우리가 지금 그 공중파에서 이렇게 코미디가 없어지니까 코미디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직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잃은 사람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너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이제 23년째 회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은퇴하든지 사임을 해야 돼요. 이걸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코미디 협회 회장 하는 중에 공중파에서 코미디가 다 사라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미디를 발전을 시켜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내가 회장을 하는 동안에 이 코미디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 아프고 저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나보다도 우리 코미디 단체, 한국의 코미디 문화 이게 살아야 돼. 화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저는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엄영수 고객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니 뭐 박사님이 약간 좀 마음 아프지만 이게 호흡 구라고 말씀하신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엄영수 고객님이 하신 일은 좋은 일을 하셨으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뭐 나쁘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막 안쓰럽고 좀 그러세요? 네, 그런 안타깝고? 거예요. 만약 이걸 내가 안 도와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 같고 좀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 그 영화에 배트맨 보면 그 이렇게 띄우잖아요. 이렇게 배트맨 로고가 띄우고 그럼 이제 뭐 만약에 막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누군가 위기가 슈퍼맨 있으면 뭐냐, 슈퍼맨도 뭐, 그렇고 싹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안 나타나면 마치 위기에 처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배트맨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상황이 좀 굉장히 힘들고 그 사람이 불쌍하면 선생님이 이걸 좀 다 돕고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좀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죠. 거죠.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도와줄 때 그 당시 상대방은 선생님들 뭐라고 그래요? 나의 뭐 은인이다, 감사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죠. 그냥 네. 100번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네네. 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렇게 약간 호구 위치에 선생님 자신을 올려놓는 거를 자처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은요, 불쌍해 보여. 그리고 막 안타깝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위기에서 구해줘. 이 선생님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순간에 고마워하거든요. 그게 존경과 감사함과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막 칭찬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 없다. 우리 형님 같은 분 없다. 그때 느끼는 선생님의 어떤 뿌듯함. 이게 살아가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느낌이. 일리가 있으셔. 왜냐면 어쨌든 제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근데 저희가 볼 때도 예, 좀 과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에겐 이렇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정을 베풀고 도움을 주시는데요. 호의를 베푸시는데요. 또 우리 또 선생님 또 가족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떤 도움과 인정과 희생을 베푸시는지 한번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밖에 나가서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안 식구들한테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 매일 그걸로 야단 맞죠, 매일. 무슨 기념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다든가. 하여간 그 집안 식구들 만나서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빠졌죠. 네. 근데 그 마음만은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이제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다 못하는 거지. 아버지로서는 내가 할 일을 다 못했죠. 왜 못했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못 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렇지. 자동차를 내가 아마 1000대는 사다 줬을 거야. 장난감 자동차를. 차 사다 준 기억 하나도 안 난대. 그런 것은 이제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우리가 희생해야지. 왜요? 그거는 감수해야지. 감수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럼 뭐가 사랑이야? 그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급하다 이거야.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껴놔야죠. 가족분도 진짜 서운하시겠다. 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뭐 바깥에서 잘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못하진 않는데. 가족들은 왜냐면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네. 오늘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구나. 남편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않나요? 아니 가족들은 나를 이해한단 말이야. 어허, 이거 우리 가족이 우리가 희생해야지. 그거는 감수해야지. 감수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럼 뭐가 사랑이야? 우리
선생님은 상대방이 가엾고 불쌍할 때, 그리고 되게 걱정이 되고 안쓰러울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에서 좀 구해내야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가족은 불쌍하진 않거든. 왜? 사랑은 하지만 안 불쌍하거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엄영수 선생님은 이 상대가 좀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제 1순위예요. 아니 집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인정을 베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족들 모임이나 이런 거에 따른 게 이제 맡고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잘 못 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되게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누군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가여운 사람한테 뭔가 가서 뭐 재능 기부를 하든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를 좀 도와주고 가서 뭐 병문안을 하는 거든 이거는 되게 한두 번이면 그 상황은 해결이 돼요. 이거를 막 그 사람과 막 지속적으로 막 10년, 20년을 계속 도움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가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자신은 뜨거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족은 가족들한테는, 그렇지. 네, 한두 번 시간을 보낸 걸로는 막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로 막 여보 막 너무 고마워요. 내가 막 아빠 막 이러지 않으니까 늘 같이 사니까. 네, 같이 사니까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애경사라든가. 네네네네. 남들이 어떤 그 이제 생활고에 허덕인다든가 네. 그런 게 늘 네. 그러시죠. 눈에 띄어요. 네네. 혹시 선생님의 이 세 번의 결혼 중에서 이 막 상대가 좀 내가 조금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좀 동정심이 싹 들어서 마음이 싹 움직여져서 결혼을 하기도 하십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하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런 적도 있죠. 아, 네.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결혼을 청혼을 한 것보다는 내가 늦으니까 여자 쪽에서 먼저 결혼하자. 그런 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마음도 있으세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으면 그걸 거절했을 때 걱정스럽잖아요. 네, 그런 거가 작용을 했어요. 하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요. 네. 아니 그리고 누군가와 조금 가까워지거나 관계가 진전이 되면 선생님은 책임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느끼는 상황에서 결혼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거절하기도 좀 어려워. 근데 좀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또 내가 조금 더 케어를 보살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이게 다 합쳐지면 선생님 결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볼 때 선배님이 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또 그분의 피해가 갈까 봐 그래요. 혹시나. 그렇지. 내가 왜냐면 헤어진 분들 그렇죠. 를 거론하면 안 되니까. 또 배려를 또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칭찬해 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인간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선 돕고 하는 게 인간다운 거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요. 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걸 좀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일단은 우리 고객님 보니까 동정심 있으신가 보다. 이게 동정심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심, 그 다음에 질투심. 하나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존경심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호감이죠. 네. 상대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왜 선생님들? 네네네. 선생님을 이제 너무 경외하고 존경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좀 착각하게 되는. 사춘기 때. 물론 진짜 사랑해서 또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질투심은 약간의 소유욕이나 경쟁심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소유욕은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어서 그런 마음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심은 내가 상대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떤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거는 그 다른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질투심이 확 생기면서 난 널 사랑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선생님과 좀 관련이 있는 동정심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또 상대가 나한테 의지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네. 그 뜨거운 만족감 네,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사랑이라고 약간 착각하기도 해요. 네.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동정심은 어쨌든 상대가 좀 다른 사람이 힘든 면에서 기인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안해지면요.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지. 네. 나는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네. 배려하는 것이 사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인정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베푸는 거. 이걸 선생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MMPI라는 거를 이제 사전에 좀 했는데요. 선생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지만 선생님이 좀 더 우위에 서기를 좀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상대가 내가 시혜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선생님을 좀 통제하거나 간섭한다고 느껴질 때는 상당히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했어요. 아니 확실히 제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이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도 그것을 좀 반발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가출을 했고 이제 그런 게 바른 말씀인데도. 그때는 바른 말 뭐 흐린 말을 안 따지죠. 네, 그런 이제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가족과 쭉 지내온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뭔가 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편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늘 충돌을 많이 했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을 잘 안 듣는 항상 이유가 많고 좀 재발아진 녀석이다. 그래서 혼 많이 났어요. 네. 아니 아까 가출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집을 그러면 이렇게 떠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네. 서울로 오고 싶었죠. 그런데 서울 안 보내줘. 서울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가출해서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이제 부모님과 계속 떨어져서 한 거예요. 어릴 때 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셨어요? 아니. 지금의 형편은? 네. 그때는 특히 저희 집안이 어려울 때예요. 네.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네. 이장을 오래 하셨어. 네. 동네 이장. 동네 이장을 오래 하셔갖고 빚을 많이 줘요. 빚을 많이 줘요. 왜요? 이장을 하면 마을에 그 비용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무슨 적십자예비다, 크리스마스 시일대금이다, 수제의원금이다. 그 면에다 갖다 납부를 해야 돼. 시골 사람들한테 걷어서. 네. 근데 시골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를 왜 사는 건지를 몰라. 적십자예비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다 대납을 해야 돼요. 어머. 어머님이 뭐 이제 막걸리 장사도 하시고 네. 시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 이제 뭐 있으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화합이. 그래서 이제 갖추는.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하여간 학업을 이어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시골에 우리 집에 이제 거기서 내가 나올 때 그 주인이 먼저 주인이 쓰던 물건이 몇 개 있다. 요거라도 몇 개 갖고 나가달라. 그래서 그 물건을 몇 개 갖고 이제 나왔어요. 책상, 의자 뭐 이런. 나중에 내가 군대 가 있는데 절도죄로 먼저 집주인이 그 절도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우리 시골집에 찾아와서 공갈을 해갖고 어머니한테 돈을 뜯어갔어.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사건이 많이 생겨. 늘 그거를 하나씩 이제 해결하면서 나오는 게 내 삶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세요. 그게 이제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빚도 지고 어머니는 또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고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모든 게. 이게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자식들 입장에서 1년 365, 24시간 내내 부모와 다정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이게 가끔 머릿속에 몇 가지 기억들, 와 그때 되게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와서 비를 쫄딱 맞고 가려고 했는데 저기서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있을 때 막 이때 이런 느낌, 그 일상의 뜨거운 감정이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서는 그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신지.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지요. 근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계속 곡식이나 뭐 음식이나 이걸 계속 날라다 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휴지가 귀하니까 신문지라도 오려서 그걸 싸다가 휴지를 써라. 그렇게 그냥 모든 걸 어머니가 이구지구 다 날랐어요. 왜냐면 장사는 장사대로 하시면서. 네.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그냥 자식이 우리가 이제 3남 2녀예요. 근데 그중 아이가 나를 제일 사랑하셨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낳을 때 거꾸로 났어. 역산. 거꾸로 나가지고 어머니 속을 엄청 세게 했어요. 잘못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산모가 돌아가시죠. 나하고 같이 그냥 같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떻게 그냥 살았어요. 낳을 때 가장 고통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를 각별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야단칠 때는 매를 더 맞았어요. 너는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놈의 새끼야. 그게 지금은 더 혼을 내주신 것도 그게 감사한 걸. 너무 그리우시군요, 어머니가. 그래서 좀 우리 엄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영수 선생님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마음속에서 아주 이렇게 뜨겁게 와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느꼈던 것들의 중요한 기억들이 굉장히 선생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거, 뭐 정말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신문지라도 오려서 종이로 쓰라고 보내주셨던 거, 또 가장 자식이 힘들 때 어머님이 여러 가지의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그게 기억에 남아있고 뜨겁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굉장히 불쌍하고 동정심이 확 생기면 이 감정은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큰 감정인 거죠. 그리고 이성과의 결혼 이런 데 있어서도 그런 면이 좀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고 잘못될 때마다 가장 미안한 게 이제 왜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그 강인한 어머니가 난 100세 이상 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도움을 안 주고 그래도 버티는 그런 강인성 뭐 이런 것 부지런함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흔들려갖고 막 결혼했다, 이혼했다, 막 재혼했다, 파혼했다, 막 이런 걸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드님이 또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쇼크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죠. 그래서 특히 그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나고. 어머님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지금 그러시네요. 네. 아,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그걸 들어줘갖고 말썽이 난다.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이제 넘었어요.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선생님이 그러한 어떤 대인배 같고 또 사람의 어떤 어려운 점에 안쓰러워하는 그런 면은 너무 좋지만 근데 일한 거는 받으셔야죠. 네, 그래서 거절 솔루션. 네, 왜냐하면 이거 탈출하셔야 돼요. 제가 네. 봤을 진짜 꼭 때는요. 좀 이거는 네. 예. 자, 일단 선생님은 첫 번째 문자로 거절하시는 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요. 선생님 또 불쌍한 마음이 생겨 동정심이 생겨요. 우리 선생님은 동정심이 딱 생기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언제나 진짜로. 네 문자로 보내는 걸로 거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동거래는 이제 아내분과 그렇죠. 상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탁이 들어오면 꼭 내가 우리 아내하고는 이런 거 의논해 이렇게 해서 아내분하고 의논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댕겨요. 네. 네.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얘기를 해요. 누가 뭘 부탁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창갑 그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마지막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렇게 이제 협회 회장직을 요렇게 이양할 수 있는 후배님 이렇게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저기 하나하나 다 내려놔야죠.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이제 다시 그 나머지는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저도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면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정영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네. 우리 선배님, 진짜 코미디언이십니다. 예. 네,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